always be classy. 오랜만에 심야 토크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인 PTO모 참석을 위해서 피렌체와 파리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해외 출장을 나간 거였는데 여기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랜만에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튼튼이는 자고 있고 트위티님은 회식입니다. 소중한 유부남의 자유시간을 여러분을 위해 쓴단 말이죠. 이번에 또 오랜만에 해외를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해외에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때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미나 유럽에 좀 장기간 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진짜 해외 취업 관련한 서적도 되게 많이 읽었었고 사기업뿐만 아니라 NGO에 취직하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특히 책으로 많이 봤었죠. 막연하게 어떤 일을 하든 오래 다른 환경에 체류를 하면 스스로 되게 행복하고 배울 게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을 쓴 김수영 작가님, 그분 책이 엄청 큰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를 막 썼었는데 그 중에 뭔가 해외에서 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해외 거주에 대한 이런 동경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갔었죠. 그 여행을 가면 되게 좋았던 게 제가 한국에서 딱히 가진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에도 되게 오래 살았었고 밥도 맨날 그냥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 먹거나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막 이랬었는데 여행 가면 아무리 무슨 유스호스텔 6인실에서 자고 그냥 뭐 길거리 음식을 막 사 먹고 이래도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해외에서 이렇게 좀 소박하게 살아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출장 가서 느낀 거는 한국에 뭔가 좀 제가 많이 생긴 거죠. 일단 제일 큰 거는 가족이 생긴 거. 출장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튼튼이를 못 보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그 시차가 좀 맞을 때 그래도 진짜 그 아기를 안을 때의 느낌이랑 냄새랑 이런 게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특히 잠자기 전에. 물론 이제 트위티님도 엄청나게 그리웠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에는 나의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집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말 일상도 있고 차도 있고 함께하는 크루 멤버들도 있고 출근해야 되는 스튜디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계속 돌아갈 곳이 있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언젠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항상 해외여행을 가면 진짜 돌아오기가 싫었거든요. 계속 거기 있고 싶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랬겠지만 회사원일 때는. 근데 여행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음식도 좀 좋은 음식 먹고 숙소도 좀 이제 좋은 데서 잘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동경했던 선망했던 그 느낌이 진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어요. 가진 게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요소들인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안락한 거죠. 결혼하고 나니까 계속 느끼는 게 저는 처음에 이제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감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도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짜잘짜잘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편안함을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이런 게 좀 나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큰 도전을 할 때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이 진짜 제가 옛날에 막 20대 초반에 막 이렇게 해외여행 다닐 때는 확실히 뭔가 해외에 가면 되게 좋은 게 많았거든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뭔가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좋은 것들을 막 여기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걸 경험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좋아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유럽에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첨단 도시에 온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제가 막 엄청나게 유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엄청 큰 자산이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원래 제가 파리 갔을 때는 4, 5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뭐 할 줄 아는데 안 한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었지만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파리 사람들이랑 소통이 진짜 잘 안 됐었어요. 뭔가 관광지에 있는 가이드분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근데 이번에 갔더니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피렌체도 마찬가지였고 좀 친해진 와인바의 사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느낀 점을 좀 여쭤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파리 사람들이 친절해졌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 때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사실 이제 유럽 여러 국가들은 관광으로 수익을 내는 나라가 많은데 이 관광객들의 감사함을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유럽에 갔을
왔을 때는 영국인 친구 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여자인데 그 친구의 딸이랑 같이 만나서 그 딸이랑 같이 뭐 영국 영화와 미국 영화의 차이점 뭐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파리에 갔었는데 나디아라는 친구를 만나서 에펠탑 앞에서 프랑스어를 간단하게 그냥 재밌게 배워보는 그런 컨텐츠도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때도 진짜 와, 내가 유럽에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유럽에 왔을 때 같이 놀고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 이게 되게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피렌체에서 파리로 넘어왔을 때 둘째 날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쉬자고 했어요. 관광할 사람은 관광하고 뭐 어디 맛집 가고 싶은 사람은 맛집 가고.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을 친구들을 만나는 데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날은 점심에는 옛날에 우리 수산물 시장에 같이 가는 컨텐츠를 찍었던 빅터라는 친구랑 점심을 먹기로 했고, 저녁에는 또다시 나디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일단 나디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디아는 제가 20대 때 이태원에 JR바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제가 뉴이얼스데이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예 반차였나 반반차를 내고 일찍 거기에 혼자 가 있어서 테이블을 좀 맡았어야 됐거든요. 예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한 2시간을 혼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에 이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맥주나 시켜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우리 테이블에 딱 앉아서 맥주를 이제 시키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미안한데 이 테이블에 친구들이 이제 꽉 찰 거고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있었는데 진짜 그 공간에 거의 우리 둘밖에 없었어. 계속 애들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느 나라에서 왔냐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데서 온 친구더라고요. 혼자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경복궁이랑 뭐 이런 데 돌다가 이제 여기에 그냥 술 마시러 왔다. 2시간 정도를 계속 얘기했어요. 맥주랑 뭐 안주 같은 거 막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6, 7명이 오니까 이제 이 친구가 좋은 시간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는데 조금 미안한 거죠.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저 친구가 내가 여기서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내 말동무가 돼줬다. 그래서 우리 파티에 이제 저 친구 좀 껴주자. 그랬더니 친구들 다 오케이 해가지고 다 같이 막 놀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날 나디아가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자기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한 번 더 식사라도 하자, 연락처인가 이메일인가를 교환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파리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친구랑 둘이서 왔었거든요. 나디아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나디아가 아예 회사 연차를 내고, 저희가 또 그때도 돈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었거든요. 저희 옆방 게스트하우스를 아예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계속 저희를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펠탑이나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뭐 오르세나 이런 남들 다 가는 데도 갔지만 현지인들만 가는 클럽이나 그런 재밌는 곳들 있잖아요. 선상 위에서 뭐 에스프레소 마시는 곳이라든지 그게 유명하진 않은데 현지인들만 되게 많은 그런 데들을 많이 데려가 줬었죠. 재밌게 놀았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때 이제 그 에펠탑 앞에서 영상도 찍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다 냈어요. 나디아가. 진짜 고마웠죠. 내가 한국에서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났을 때는 저녁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나디아의 친형이랑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별명이 이제 스파이더였는데 그 스파이더가 보디가 된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바 같은 데 가자고 하는데 간판이 없는 바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스파이더가 막 파리 사람들이랑 노는 그런 바였어요. 되게 재밌었죠, 거기서도. 저희 두 번째 친구, 그러니까 점심에 만났다는 그 빅터라는 친구는 제가 용산구에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그냥 퇴근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밝았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소 하나 딱 쪽지 적힌 거를 들고 여기 어떻게 가냐고. 근데 이게 영어로 써있다 보니까 좀 이상한 스펠링으로 써있는 거죠.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리고 그때 당시에 다음 지도로 막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집을 딱 찾아갔어요. 근데 되게 좀 음침한 집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내 연락처를 그 친구한테 줬어요. 사기나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괜찮은 집이었고, 그때 아무래도 우리 집이랑 걔네 집이 되게 가깝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진짜 자주 만나서 놀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빅터는 그때 당시에 동국대 영화를 공부하러 왔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영화 감독인데, 그래서 동국대에서 만난 친구라든지 다른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또 막 다 놀면서 나도 이제 한국인 친구들 같이 막 어울리면서 노래방도 가고 한국식으로 되게 재밌게 많이 놀았었는데, 파리에 갔을 때 같이 점심을 또 먹게 된 거죠. 리퍼블리크 역에서 만나서 어디로 엄청 걸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친구들 얘기도 하는 거죠. 누구누구 어떻게 지냐, 누가 어떻게 지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한국에서 같이 놀았던 메리엄이라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거의 한 6시간을 수다만 떨었어요. 수다를 떨다가 이제 저는 또 나디아를 만나러 떠나고 나머지 또 그 약속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덕분에 어릴 때 이런 유럽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유럽에 왔을 때 이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이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삐띠오모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너 옷 멋있다, 왜 이렇게 입었냐, 어디 옷이냐, 뭐 직접 만든 옷이냐, 뭐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면서 마판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 됐죠. 특히 이탈리아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영어를 학문으로 생각하는 기조가 있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걸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걸로 뭔가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영어를 막 이렇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언어라는 건 저는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캐주얼하게라도 영어를 어느 정도 좀 구사를 할 수 있는 게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의 양과 질도 좀 달라지고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트위티님은 튼튼이한테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놀면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있죠. 저도 이제 집에서는 튼튼이랑 좀 영어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아빠가 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시는 영어도 이제 영어지만 진짜 살아있는 영어, 사람들이랑 정말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진짜 좀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패션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 그리고 이제 그게 발전을 한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몇백 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렌체에서나 파리에서나 제가 그냥 멋진 옷을 입고 혹은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멋진 신발을 신고 지나가면 그런 게 멋있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도 되게 멋있게 입어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면서 너 선글라스 되게 멋있다, 어디 거냐, 횡단보도 지나가면서도 너무 멋지다,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게 재밌고, 이런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그냥 지체 없이 해주는 게, 그런 문화가 되게 부러웠고, 칭찬을 듣는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칭찬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피렌체에서 묵었던 호텔도 뭐 거기는 이제 삐띠어머의 도시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삐띠어머에 갈 옷을 갈아입고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이 커프스는 뭐라고 부르냐, 되게 특이하다, 라펠의 각도가 뭐 되게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엄청 높은 거죠. 파리에서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전체적인 아웃핏이 예쁘네요, 이게 아니라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고, 특히 파리에서는 엄청 큰 틀에서 보면 유행이라는 게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유행이란 거 없이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막 다 입고 다녔는데 각자의 개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옆에서 또 우리 그 노커스의 로다주 형님은 계속 저 레인코트 어디 건데 되게 예쁘다, 와 저거랑 저렇게 매치를 하다니 엄청 기발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계속하고 자기만의 실험적인 아웃핏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도 지금 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유행이라는 게 되게 좀 강하게 있긴 하잖아요. 저희 영상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패션이라는 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각자의 어떤 취향이나 개성 같은 게 좀 많이 발전돼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셨으면 좋겠다. 남의 시선 신경 많이 안 쓰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국하기 전에 30대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들, 뭐 이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젊을 때 다양한 여행지를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릴 때 20대 때는 처음에 특히 이제 여행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비행기만 잘 타도, 그리고 이제 잘 내리고 어디 터미널로 가서 뭘 타고 숙소로 딱 가기만 해도 미션 컴플리트고 엄청 스스로가 대견하고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 저렴한 진짜 유스 호스텔, 막 6인실 막 이런 데서 2층 침대에서 자고, 뭐 저는 그 혼성실이라고 해야 되나? 남녀 그냥 같이 자는 그런 데서도 잤었고, 예전에 요세미티 미국에 갔을 때는 캐빈이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서 결제했는데 가서 보니까 텐트인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밤새 못 잤죠. 뭐 그런 데서도 이제 자보고 고생도 하고 이랬지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고, 특히 그런 유스호스텔 같은 데 가면은 로비 같은 데에서도 친구들 사귀기도 되게 좋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이제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행기를 타고 뭐 호텔을 찾아가고 이런 게 사실은 엄청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돼버린 거죠. 별거 아닌 거죠. 되게 당연한 거, 감흥도 없고, 그리고 예전처럼 버스 탔다가 기차 탔다가 막 이러면서 숙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볼트나 아니면 뭐 택시 이런 걸 막 타버리니까 배낭 이만한 거 막 메고 막 가는 그런 것도 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해냈다 막 이런 성취 같은 게 사소한 데서 오지 않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안타까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고생을 안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택시 얘기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는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자는 거보다는 잘 때라도 편하게 그냥 호텔 같은 데서 자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 사실 그런 데서 경험하는 이색적인 사고들, 이벤트들 이런 것도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릴 때 여행을 생각을 하면 그 가능성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 그럼 다시 그렇게 다니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불쾌하겠죠. 이제 20대 때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진짜 딱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출장 가서는 물론 이제 거의 뭐 일을 하러 계속 다니긴 했었지만, 예전에 해외여행을 갔었을 때에 비해서 친구들을 진짜 많이 못 사귄 편이죠. 보름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삐띠오모나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말고 기억에 남는 그런 좀 사건 사고도 없었던 것 같고,
동생이랑도 계속 하는 얘기인데 어릴 때 이제 동생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었으니까 그때 그 추억으로 진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인 라디오헤드 공연을 보려고 혼자 오사카에 가서 에어비앤비 조그만 거 하나 잡고 거기서 지내면서 썸머소닉에서 진짜 라디오헤드를 눈앞에서 봤을 때 그 어떤 감동, 그리고 진짜 첫 해외여행이었던 샌프란시스코 땅을 딱 밟았을 때 공기랑 노을이랑 냄새랑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앙코르와트에서 이제 해 뜨는 거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새벽부터 막 툭툭 타고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막 해 뜨는 거 계속 봤던 그때 그 추위와 피곤함과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그리고 영국에서 비틀즈의 그 에비로드 앨범 커버가 찍혔던 그 에비로드를 지날 때 그 벅참, 그리고 리버풀에 갔을 때 그 비틀즈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다닐 때 그 어떤 감동,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삐띠오모도 진짜 제 어떤 버킷리스트가 또 하나 달성이 된 거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경험 명함이 하나 또 추가가 된 거라서 3일 동안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두서없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유럽에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결론은 한국은 좋은 곳이다. 서울은 정말 첨단 도시다. 최고다. 두 번째는 영어 공부는 소통 수단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을 때 여행 많이 다니세요. 진짜 제발. 이런 얘기를 많이 영상에서 제가 하다 보니까 뭐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돈이 없었어요 20대 때. 이러면 또 라떼이지가 되겠지만 택배 상하차 막 이런 거 하면서 돈 모아서 여행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알바하고 과외하고 나중에 진짜 돌아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만큼 시간이 널널할 때가 없긴 해요 진짜. 스스로에게 돈 핑계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워킹홀리데이나 학교에서 보내주는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잘 돼 있잖아요. 여행이 됐든 연수가 됐든 어릴 때 해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부터는 정말 시간 내기가 힘들답니다. 말씀드렸듯이 큰 추억도 안 되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아기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지금 막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우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육아 모드 활동! 저는 클로버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생각하세요. 당신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